이거 전에 제가 전화 상담을 좀 오래 했더니 목소리가 또 잠겼네요. 손 흔들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라방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줄 친구는 내 친구 과학공룡이라는 과학동화예요. 타사 브랜드들도 모두 거진 과학동화는 다 나오고 있어요. 저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과학동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과학동화가 100%라고 한다면 과학공룡이 판매하는 비율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 엄마들이 이제 입소문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유교전 같은 경우에는 거진 엄마들이 오시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과학공룡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기도 해요. 보통 어머님들이 창작책을 사는 걸 되게 돈을 아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고 조금 더 똑똑한 아이로, 그래요? 잠깐만요. 더워서 제가 뭘 켰는데 꺼야겠어요. 됐나요? 네, 선풍기 에어 서큘레이터를 한번 켰더니 안 되나봐요. 이제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비문학은 엄마들이 이제 욕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왜라는, 제가 아까 전에도 왜라는 질문이 나오면 과학 동화를 구입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학 동화는 아이들이 정말 빠른 친구들은 한 3살쯤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3살은 조금 빠르고요. 그거는 이제 과학 수준이 아니죠. 그냥 재미있게 알려주는 정도고, 과학 동화를 이제 들어가려면 최소 4살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옛날 4살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또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4살, 저희 지금 내일이 생일이에요. 제 둘째가. 저희 36개월짜리 둘째가 요즘에 과학공룡이 아주 7살짜리 형보다 너무너무 잘 봐서 오늘도 요만큼 읽고 잤어요. 과학공룡이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구성부터 설명할게요. 어머니. 구성이 우선 책이 48권이에요. 48권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실험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과학실험 세트가 총 6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충 확대경,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숨 쉬는 걸, 로켓 만들기, 네, 공기의 순환을 알려준 로켓 만들기, 요거는 색깔 그림자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는 허파 모양 만들기. 이거는 유치원에서도 많이 만들긴 해요. 허파 모양 만들기. 요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가 보이는 컵, 그리고 곰 띄우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과학공룡 사시면서 이런 그냥 과학실험 키트가 들어있어요 설명이 들었지만 어떤 키트가 들어있는지는 처음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엄마표로 직접 만들어서 하시면 더 좋죠. 한번 하고 나서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책 읽을 때마다 그거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굳이 안 할 필요 없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좋아해요.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책마다 맨 뒷부분에 워크 부분이 있어요. 워크 부분이 다 스티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활동북이 이제 들어가 있고, 혹시 요거 뭐 만드는 건지 아시겠어요? 요거 공룡 만드는 그 틀 있잖아요. 요거 직접 구입해 하시는 것도 몇만 원씩 하셔서 이거 공룡도 만들고 뭐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고,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요게 지금 종이 공정이 15종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들어가 있어서 정가가 32만 3천 원, 그 판매가는 29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과학공룡에 대한 설명이 되셨을까요? 기본 구성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친구들이 오늘 너무 덥잖아요. 애들이 오늘 그런 질문 안 하던가요? 엄마 너무 더워.
엄마, 근데 왜 땀이 나? 근데 땀은 왜 나는 거야? 이런 질문할 때 저희도 너무 더우니까 그냥이라고 말하셨던 분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그죠? 아이들이 요거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인데 요거를 어떻게 엄마가 아는 방식으로 다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과학적이지 않을 때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책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책에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책에서 내가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면 그럼 어때요?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내가 엄마 손이 왜 땀이 나는지, 오늘 더운데 왜 땀이 나는지 알게 되고, 밥이 먹어서 내가 밥을 먹은 다음에 방구가 나오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왜 가스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책에서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책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 과학 공룡이 다른 과학 동화에 비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책을 볼게요. 저희 둘째가 이 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요거예요. 코코야 뭐하니?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요거 코코야 뭐하니 책인데 요거는 물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물질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맨날 만나는 그 고양이도 되게 만나죠. 근데 코코라는 고양인데 장난꾸러기 아기 고양이가 이제 찾아가는 얘기예요.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해서 집을 돌아오다가 얘가 어디 부딪혀요? 퉁 유리에 부딪혔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반질반질한 유리창이 있었어요.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어요. 유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물질 변화. 유리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뭐 컵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때요?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그죠? 위험하게 깨졌잖아요. 유리가 그렇게 투명하고 보이지만 이렇게 깨지면 위험하다는 정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플라스틱 우리 아이들 어디에 제일 많죠? 장난감. 플라스틱 굉장히 많잖아요. 장난감으로 플라스틱 설명을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집도 굉장히 많은데 원목이 굉장히 많아요. 가구로 원목을 나무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건 공으로 고무. 그리고 얘는 고무줄. 저도 지금 머리 묶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보는 고무줄. 얘는 어때요? 우리 주방. 저도 지금 좀 전에 물 끓였는데. 네.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그 스테인리스는 어때요? 열 전도율이 높아서 만지면 가스레인지에 있을 때 만지면 위험해요. 그리고 방석.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물질 변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과학 동화라고 이게 기존 책들은 이론적으로 과학 동화를 설명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 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은 결과 중심의 과학 동화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호기심 중심의 과학 동화를 선호하는 추세예요. 궁금해야지 그게 재밌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비가 왜 내렸는지, 방구를 왜 끼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풀어서 그걸 과학으로 남겨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혹시 난생과 태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난생과 태생. 과학동화 저는 4살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살부터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난생과 태생에 대한 책 제가 하나 설명할게요. 이 친구예요. 혹시 알에서 태어났는데 알에서 태어나는 걸 난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태생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난생 알에서 태어났는데 젖을 먹는 동물이 있어요. 보통 알에서 태어나면 새들 종류가 알에서 많이 태어나잖아요. 뭐 공룡도 알에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젖을 먹는 그 친구들을 찾는 얘기예요. 오리야 너구리야. 누가 그런지 아시겠죠? 알에서 태어났는데 젖을 먹는 동물이 바로 얘입니다. 오리 너구리. 근데 이 친구가 초대장을 받아요.
너처럼 알에서 태어났는데 젖을 먹는 친구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파티에 오라는 초대장을 받거든요. 얘는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가지고 파티하자 그러죠. 그래서 물어봐요. 물고기한테. 너 축제 가지 않을래? 세돌 이전이에요. 저희 아들 이걸 보니까 한 27, 8개월만 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책이 들어가서 전집이 들어가가지고요. 다 보고 빨리 나오는 경우는 1년 안에 끝나는 건 창작책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학동화나 수학동화는 들어가서 1년 만에 나오는 건 저는 권하지 않거든요. 보고 봐야지 그 이미지가 내 뇌에 딱 박혀가지고 그게 내 거가 내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4살, 그쯤에 들어가시기 시작하셔가지고 길게 보시면 7살까지도 볼 수 있죠. 7살 때 보는데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윗단계 과학동화를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 쉽죠? 이거 쉬운데 그 윗단계 좀 어렵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그게 융합이 돼요. 그래서 같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면 과학동화에서 말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책하고 쉬운 책을 같이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근데 얘는 쉬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많이 쉽지가 않아요. 다양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렇게 해서 맨 뒤에는 자기처럼 그렇게 된 친구를 하나 찾아요. 가시두더지를 찾아서 가는 책이거든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알에서 태어났는데 젖을 먹어? 이런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좀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창작 동화 같지 않으세요? 창작 동화에 과학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과학 동화에 아까 전에 그 스티커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뒷부분에 이렇게 워크 부분이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워크 부분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뒷장 여기 아까 전에 그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스티커 언제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스티커들이 나오면 언제 붙이죠? 책 보자마자 이거 스티커 붙이나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아이들이 책이 10번 정도 저는 체크를 해요.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아까 준비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1번부터 45번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책을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10번 정도 봤을 때 이 책을 딱 이 스티커를 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줄만 있었으면 했는데 2줄 있어야 하는군요. 이렇게 쓰셨죠?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뒤에 그레이트 북스에 그 다음 과학동화하고 연결되어 있게 바로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혹시? 보이실려나? 안 보이실려나? 요렇게. 그러니까 그레이트 원리과학이 들어가면서 요 책하고 그레이트 요 책하고 요거 같이 보면 어떻겠어요? 초등학교 때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이들이 아까 전에 과학동화는 호기심이 생겨야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호기심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면은 재미없어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 과학공룡은 발견식 동화예요. 아까 전에 일상생활처럼 다 녹아져 있고 그리고 창작 동화처럼 녹아져 있는데 거기서 내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엄마 저기 어떻게 소화가 되는 줄 알아? 밥 먹으면 어떻게 소화되게. 자, 요거 바로 처음으로 소화되는 방식 그 순서 알려주시는 분에게 제가 샘플책 10건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없어요. 제가 너무 늦나요? 질문에 대답이 없어. 원리과학하고 겨자씨는 비슷하지 않아요. 겨자씨는 내 친구 과학공룡하고 비슷해요. 겨자씨는 내 친구 과학공룡 정도의 수준이에요. 원리과학이 훨씬 높죠. 혹시 소화 어떻게 되는지 방식 아시는 뭐 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브랜드는 공구는 없어요.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씩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엄마하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 책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한테 맞지도 않는 책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하고 설명을 드려서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어머님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식이죠. 그레이트 북스는 공구하는 방식이 없어요. 오, 나온 것 같아요. 입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네, 저거 아이디 캡처했거든요. 은지 0810님. 저한테 이따가 끝나고 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면 제가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아이의 정보를 좀 남겨주시면 샘플책 10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랑 통화하고 제가 샘플책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거 왜 설명해 드렸냐면, 맞아요. 식도 위, 작은 창자? 위는 아닌데 정답이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내 친구 과학공룡은 세일펜이 있으면 더 좋은 책이에요. 왜 그런지 그것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 과학을 보여줄게. 제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바꿀 거예요. 과학 그림책. 책을 보여드리려면 과학 공룡. 거꾸로 가는 것보다 책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송이가 꿀꺽.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 이름은 송이에요. 송이가 뭘 먹죠? 아이, 맛있어. 수박을 먹었어요. 그죠? 송이가 수박을 아삭아삭 씹었는데 요런 부분이 얘가 요런 부분도 기두고, 혀는 수박 조각을 침과 자에 섞어서 목구멍 속으로 쑥 밀어보네요. 그죠? 어서 피하자. 물을 찾아 폴짝.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고 예쁜데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가격은 전국 어디나 이 브랜드는 동일해요. 10% 할인된 가격 29만원. 이거를 적발해서 수박 씨를 삼켰나봐. 가학공룡을 만약에 저렴하게 사셨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잡혀가요. 이 브랜드 벌금이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어머니들 그 브랜드 그런 책 육아 카페 이런 데 하시면, 그레이트 북스는 그 가격에 그냥 똑같아요 라는 말 엄청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수박 씨는 어디 있을까? 얘가 지금 이제 소화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죠. 물을 찾아 폴짝. 자. 으아, 어지러워. 위가 음식물을 마구 주물럭댔어요. 자, 보세요, 어머니. 소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는 지금 요거죠. 으악, 쓰다 써.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누런 물은 쓸개즙과 이자액이에요. 쓸개즙과 이자액은 음식물을 더욱 잘게 녹여서 영양분이 몸속으로 흡수되기 좋게 만들어요. 어때요? 안 보이죠? 그런 내용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세이펜에 그 부분이 숨어져 있어요. 몸의 소화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작은 창자에서 융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부분이죠. 그죠? 뾰족뾰족한 이건 뭐지? 작은 창자에 난 융털은 영양분을 몸속으로 빨아들여요. 영양분은 물을 찾아 작은 창자에 난 융털은 영양분을 몸속으로 빨아들여요. 영양분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뼈와 살을 만드는 데 쓰여요. 작은 창자는 구불구불 길어요. 쭉 펴면 자기 키의 6배나 7배쯤 되지요. 어떡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기 몸이 수박씨 때문에 수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머님이 28개월에 보기 좀 빠르네요. 빠를 수도 있죠. 그렇게 빠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것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28개월 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28개월 저희 아이들하고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송이가 수박 먹는다. 이빨로 아작아작 씹어 먹네. 테테테테테 씨도 뱉고 목구멍으로 어떡해
하나 넘어갔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수박씨가 어디 있을까? 어머니 카드 결제 당연히 됩니다. 카드 결제 아주 잘 되고 있어. 수박씨가 배 중에 이제 몸을 하나 만져주시는 거야. 어머니 위쪽을. 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게 위가 우리 몸을 부시고 있대. 수박씨랑 이런 것들을 조물조물 주무르고 있대.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졌지? 여기는 작은 창자라는 곳이야. 12지장이야. 12지장에 노란 물 있지? 이 노란 물은 엄청 쓰대. 어떡하지? 이제 어디 갔어? 작은 창자인데 이게 뭐야? 털이 엄청 많다. 그치? 얘는 융털인데 얘는 영양분을 흡수한대. 근데 수박씨는 영양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내려갔을까?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여기가 작은 창자가 엄청 길어가지고 오래 걸리겠다. 송이 어떡하지? 정말 수박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옮겨가지고 이것이 모자일까요? 얘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얘 어디 가나? 푸푸! 응하러 간다! 수바씨가 나왔대. 야호! 어때요, 어머니? 27개월 이렇게 이 정도만 읽어주시면 돼요. 저기 있는 스토리를 전부 다 아이한테 읽어주려고 처음부터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림으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들어가면 27개월도 절대 이 책은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죠? 남자아이들은 혹시 요즘에 공룡책 엄청 공룡 요즘에 좋아하지 않나요? 이건 뭐냐면 공룡들의 특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초식 공룡들이 육식 공룡을 물리치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 이제 공룡 벌써 4살 아이들도 여기 있는 공룡 이름 다 알아요. 초식 공룡들이 피했어요. 그때 박치기 대장 스테고케라스가 나섰죠.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는 없어. 특공대를 만들어 마을을 지키자. 자, 그러자 공룡들이 하나둘 나왔죠. 그래서 또 그 친구들 나서 봐요. 뿔로 찌르는 건 누구예요? 트리켈라톱스. 자, 아르헨티노스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룡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룡의 특징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를 무찌르는 내용이에요. 초식 공룡이.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요. 하나 더 볼게요. 어렵지 않다고 느끼게끔. 근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책인데 이 책이에요. 푸카야 사냥가자라는 책인데 사자들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고 있죠. 아빠 사자하고 이제 이렇게 다 쉬고 있는데 귀여운 우리 딸 이제 사냥 연습 좀 해야지. 네, 사냥이라고요. 아시죠? 사자는 암컷이 사냥하고 수컷은 사냥을 안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를 따라가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 아이들이 싫고 사자는 나빠. 네, 라방 끝나고 바로 구매 가능해요, 어머니.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보고 하나하나씩 전화 드릴 거예요. 내 친구 과학공룡이라는 책 중에 푸카의 사냥가자 과학동화예요. 자, 어머님들 중에 아이들도 그렇고 이 생태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셔요, 어머님들 보통?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아니 너도 돼지고기 먹잖아. 뭐 돼지가 우리도 잡아먹는데 사자가 잡아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했었어요, 솔직히. 그 정도였는데 이 책을 보면은 푸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애가 봐요. 이런 초원의 이런 초식 동물들을 봐요. 이 새끼 사자가. 그런데 갑자기 치타가 나타나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는데 얘 어때요? 얘 표정 봐요. 눈을 돌리죠. 맞아. 어흥이죠. 네. 그런데 얘 뭐라 그래요? 아빠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푸카야, 그래도 모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만약에 가젤을 잡아먹는 동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가젤은 오래오래 잘 살지 않을까요? 보통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글쎄, 그러면 가젤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포카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가젤이 많아질수록 풀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풀이 남아나지 않아. 결국 가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될지도 몰라. 다른 초식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끝내는 육식동물도 굶어 죽게 되는 거야. 그럼 치타가 가젤을 잡아먹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봐요. 포카가 얼굴을 조금 밝혀졌어요. 그래, 초식동물이 풀을 먹어야 살 수 있듯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야 된단다. 생태계를 어떻게 이렇게 쉽고 재밌게 딱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얘가 그렇지 않아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돼. 그러면 우리 몸은 썩어서 흙과 섞이고 풀과 나무는 그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사는 거란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얘기하죠? 근데 아빠가 나중에 이제 왜 우리가 사냥하는지 알겠지? 그럼 너도 엄마 따라서 씩씩하게 사냥하는 연습을 가야지. 아빠는 같이 안 가고요? 원래 아빠 숫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아. 이거 딱 한 번 알려줬거든요. 딱 진짜 한 번 알려줬어요. 저희 4살짜리한테. 그랬더니 엄마! 아빠 사자는 사냥을 안 하지. 그냥 가족만 지키지. 우리 아빠가 주말에 그냥 잠만 자는 것처럼 가족만 지키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먹이사슬 진짜 쉽게 설명했죠. 생태계 먹이사슬을. 요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책들이. 요거는 동물들의 방어를 한 책이 되고도 하나 잠깐 어렵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동물들이 자기의 특장점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요. 너구리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예요? 친구들이 이제 내 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제일 먼저 목도리 도마뱀이 딱 손을 딱 여기서 난 이렇게 목을 펴가지고 내 몸을 보호해. 요거 알려주고. 얘는 누구예요? 응? 고슴도치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요 뿔로 이렇게 털로 날 보호한다고 얘기해주고. 카멜레온 봐요. 표정 봐. 나 어디 있게 나는 색깔을 변해서 나를 보호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르마딜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몸을 말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얘가 지금 나왔죠. 스컹크가. 그때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스컹크야 지금은 넌 아닌 것 같아. 너는 좀 이따가 해라. 그래서 애들이 표정 봐요. 왜 쟤는 못하게 하지?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구리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얘 표정 어때요? 깨꼬닥. 애들 되게 넘어가요. 너구리 선생님 깨꼬닥. 죽었대. 너구리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렇게 눕는다는 걸로 그렇게 자기 보호를 한대. 응? 근데 애들이 어디를 가요?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죠? 사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친구들이 조용한 숲속에 들어섰을 때 하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얘들이 벌벌 떨고 자기의 모든 주특기를 다 얘들한테 펼쳤지만 사자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럴 때 스컹크가 냄새로 뿡 방구를 껴가지고 물질은 사자가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자기처럼 이렇게 아르마딜로가 이렇게 몸을 숙였잖아요. 이렇게 거북이. 그리고 여기 천상갑. 그리고 여기 호저.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친구들이 이렇게 다시 나와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뒤에 다시 보면 연계 독서할 수 있게끔 아까 전에 제가 그 다음 윗단계의 과학동화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하나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머님들한테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요게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는 주간생활 계획표예요. 여기 보면은 생각외로 과학 부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과학 부분이거든요. 여기 빨간색은 안녕마음아예요. 인성 있는 부분, 요 부분인데, 과학 부분을 벌써 누리과정에서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원리과학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7살부터 들어가기도 해요. 과학이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저는 내년에 과학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이 책을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저희 첫째한테. 동생이 생겼어요. 어때요? 동생이 생겼어요. 요거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친구 우선 여기 계절을 좀 보세요. 봄이죠. 봄이고 이 친구 엄마에서 마중 나왔으니까 얘한테 오늘 좋은 소식이 생겼어. 너에게 동생이 생길 거야. 어때요? 저 이렇거든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예쁘게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냥 가족 일상생활을 그려놨어요. 그죠? 너에게 동생이 생겼어. 네, 동생이야? 어디 있어요? 여기 엄마 뱃속에 여기 있지. 그러면 지금은 손톱보다 작지만 이제 태어날 거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엄마 손잡고 동생을 보러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병원에서 이렇게 초음파 사진 만나죠. 우리 젤리곰 만났던 기억 나시죠 다들? 젤리곰 만났죠. 와, 동생은 꼬마 젤리곰 같아요. 동그란 몸에 팔다리가 볼록볼록, 머리가 몸집만큼 큰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봄이었죠. 자, 여름이 되면서 엄마 배가 좀 많이 나온 게 느껴지세요? 여름이 됐고 설명을 해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먹어요? 아기는 엄마랑 탯줄로 이어져 있거든.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탯줄을 따라 영양분이 아기한테 가. 요 정도만 설명하셔도 돼요. 그죠? 여기 이거 보여주면서 뭐 설명하는 것 같아요? 목욕하는데. 양수요. 양수에 대해 설명하죠. 그럼 엄마 동생도 목욕을 좋아할까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사실 아기는 늘 물속에 있어. 아기 집에는 양수라는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거든.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엄마랑 임신했을 때. 너도 옛날에 양수라는 곳에 있었어.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었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너무 쉽고 아이가 딱딱 이해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나도 동생처럼 뱃속에 있었어요? 그럼 너도 엄마 뱃속에 있었지? 여기 배꼽을 봐봐. 여기가 엄마하고 너하고 탯줄이 떨어진 자리야. 여기가 바로 너하고 나하고 연결됐던 자리라고 배꼽을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있죠. 이 책을 읽어줬더니 저희 첫째가 계속 그다음부터 제 배꼽을 엄청 만져요. 자기 배꼽하고 계속 연결하고 싶다고. 엄마 배는 조금씩 이렇게 불럭해졌고 이제 보이시죠? 가을이나 겨울쯤 된 것 같아요. 계절 변화가 느껴져요. 이 책을 보면 가을이네요. 응? 낙엽이 떴죠. 그리고 엄마 배가 이렇게 나온 것도 느껴지고요. 엄마가 바느질을 하는 이런 부분. 아, 귀여워. 저희가 다 임신해서 죽였던 부분이잖아요. 겨울이 됐어요. 봄에 임신했는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기 낳으러 가야죠. 그래서 아기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설명하는 장면. 그리고 생식기부터 이렇게 다 설명하는 디어트 부분. 그리고 요거를 아까 전에 그 임신한 그 부분을 스티커로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면은 엄마가 옛날에 저희들이 엄마들이 했던 뭐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말 안 통하는 거 아시겠죠? 안 통해요 그런 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궁금해했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보여줄 수 있겠죠. 알아가는 즐거움을 반복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반복 경험하다 보면 그게 바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되면 그게 바로 즐겁게 학습하는 방법. 네, 시간의 흐름도 아주 잘 녹아져 있죠. 맞아요. 창작 같은 책은 이 책은 약간 창작 같은데 아까 계속 했죠.
창작 같은데 내가 궁금한 것들이 이 안에 다 숨어져 있고 거기서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뭐뭐야, 뭐 악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창작 동화에 그게 다 녹여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 배꼽을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 배꼽하고 자기 배꼽을 만들면서 엄마 우리 여기로 탯줄로 연결돼 있었잖아. 그지? 제가 그거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랬죠. 한 번만 했는데 계속 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 둘이 연결했던 데가 배꼽이었어. 그리고 나는 엄마 뱃속에 이렇게 보호됐던 게 물 같은 데 있는데 그게 양수야. 쉽고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누구랑 만나면 시너지가 있는 책일까요? 안녕 마마랑 거의 짝짝꿍이에요. 보통 두 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 마마랑 되게 어머님들이 같이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안녕 마마는 감성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책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고 이 친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도와주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녕 마마하고 내 친구 과학 공룡을 같이 구입하시면 통합 워크 전단지가 나가거든요. 그게 얘예요. 이렇게 책들을 연계 독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에요. 책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만드는 뼈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서 통합 워크샵. 저 요거 조만간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스터디처럼 해서 한번 그룹 형식으로 좀 방학 동안에 좀 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 마마와 내 친구 과학 공룡은 짝꿍 같은 책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들어가면 버니의 세계 책방에 들어가면 시너지가 나는 책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묶음 판매를 막 해서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라고 말하진 않는데 이 세 책은 살짝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녕 마마 사셨으면 과학 동화는 2학년이시면 내 친구 과학 공룡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내 친구 과학 공룡과 안녕 마마가 있다. 어떤 책을 그 다음에 더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때는 꼭 버니 세계 책방을 추천해 드려요. 이 책도 버니 세계 책방이 숨겨진 진주 같은 책이거든요. 이 책도 다음에 제가 안녕 마마 설명 한번 했잖아요. 그죠? 방송했고 오늘 내 친구 과학 공룡 방송했으니까 다음에는 버니 세계 책방 방송을 할 건데 버니 세계 책방은 어머님들이 보시면 그림이 너무 이쁘다고 이런 그림을 처음 보신다고 하시는 엄마들이 엄청 많아요. 내 친구 과학 공룡 과학 동화는 짝짝꿍인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많이 보여줬었는데 얘네들이 거의 동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얘네들은 자연관찰책하고 되게 짝꿍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위기탈출 동물학교 요 책 보고 나서 동물들의 보호나 이런 걸 알려줬잖아요. 이런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자연관찰책 하나 뽑아가지고 보면 연계 독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푸카의 사냥가 요거 보고 누구 꺼내주면 딱 좋겠어요. 사자 꺼내줘서 보시면 좋겠죠. 얘는 공룡 이런 책들 하나씩 꺼내서 보시면 요거는 곤충의 한 살에 대한 책인데 이 책 보고 나서 나비 보여주면은 반응이 핫하게 오시겠죠. 핫하게 오죠. 핫하게 아주. 남자애들은 이런 책도 엄청 좋아해요. 그냥 요건 설명 안 하고 그림만 보여주면 딱 그림만 봐도 좋아하겠죠. 그림풍이 그리고 다 달라요. 그림이 다 달라. 엔진 여기 엔진 나올 때마다 애들이 남자들 우와 막 이래요. 막 이거 보여주면. 오토 달릴 준비 됐니? 엔진. 이제 엔진을 켜볼까?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돌리면 부릉부릉 부르르릉. 남자들 아주 신나해요. 비켜. 애들이 자동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여줬더니 아주 그냥 아는 척을 엄청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아들 둘만 키운다고 너무 남자의 중심적인 책만 보여주나요?
저희 집에서 제일 반응이 핫한 책을 보여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자애들도 물론 잘 봐요, 어머니. 그렇지만 제가 남자애들이 더 잘 보는 책을 더 위주로 고르는 거는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여드렸어요. 내 친구와 공룡 중에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 이 책은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책이랑 같이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안녕 마음아, 버니의 세계 책방 또는 자연관찰책이랑 같이 비켜, 보면 비켜. 세이판, see you later. 그리고 이 책도 세이펜 누르고 여기 앞을 누르면 정권 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혹시 우리 아이가 안 봤던 과학 동화가 있으면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눌러서 그거를 듣게끔 만든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소리로 듣는 과학 동화 되게 유명한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교원. 교원이 책은 어머니들 잘 책은 좀 그런데 소리가 되게 음원이 되게 좋아요. 소리가 되게 좋다는 의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내 친구 과학공연 사시면 제가 그 음원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소리로 듣는 동화는 제가 드릴 거니까 솔로 과학은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친구 과학공룡으로 책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호기심을 책으로 해결하게 되면 알아가는 즐거움을 반복 경험하게 돼서 책이 즐거워지게끔 만들어주는 과학동화였어요. 내 친구 과학공룡은 아이들 생활 속에 거짓 숨어져 있는 과학들이 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다 과학이잖아요.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과학,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과학, 지금 덥고 땀나는 것도 과학, 그죠? 알아가는 즐거움을 반복 경험하게 하면 아이들이 내 것이 되면서 자존감이 훅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가격은 아까 전에 한 번 더 설명했는데 10% 할인된 가격 29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특별 사은품 뭔지 아시겠죠? 네, 듣는 음원도 제가 내 친구 과학공룡을 사시면 선물로 드리고 있고 그 밖에 선물들도 있어요. 요거는 다이렉트 메시지 주셔서 전화번호 주시면 전화 상담으로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친구 과학공에 대해 진행했고요. 다음번에 라방은 베베플레이 말셈 동화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요즘에 리뉴얼이 되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하고 새로운 책이 나왔으니까 다음 라방은 말셈 동화가 나오는 즉시 어머님들하고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